Welcome to the debate.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논쟁의장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범죄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복잡한 밀실살인 중 하나로 꼽히죠. 이른바 계집 살인 사건입니다. 시간은 1930년대, 장소는 뉴욕 웨스트 71번가의 한 저택입니다. 이곳에서 악명 높은 중국 도자기 수집가 아처 코가 안으로 굳게 잠긴 자신의 침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해부하기 위해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사건의 진정한 본질이 용의자들의 억압된 콤플렉스와 무의식적 행동 같은,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측면에 있는가? 아니면 치밀하게 조작된 밀실 트릭과 물리적 정황 증거라는 수사 및 법의학적 측면에 있는가? 저는 오늘 철저히 정신분석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병리적 심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제 앞에는 현장의 냄새와 냉혹한 물증을 쫓는 특종 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사건 현장의 그 냉혹한 물리적 팩트를 쫓는 기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달아가려 합니다. 심리적 요인이 사건의 뼈대에 살을 묻혔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범죄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물리적 정황의 모순과 치밀하게 계산된 법의학적 조작입니다. 철저한 팩트와 물증만이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점을 오늘 낱낱이 입증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 입장을 먼저 큰 틀에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인간의 병리적 심리가 빚어낸 비극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범행의 시작점에는 진범인 비서 레이먼드 리드가 안고 있던 아주 끔찍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동물학대라는 삐뚤어진 통제욕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이포록 기괴한 미궁으로 빠뜨린 결정적 요인은 바로 피해자 아처코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치명상을 입고도 무의식적으로 위층 방으로 기어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일상적 안전장치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완벽히 보여주잖아요. 결국 사건의 해결 역시 차가운 물증이 아니라 범인의 심리적 압박과 트라우마 반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제 핵심 주장입니다. 그 심리적 배경이 아주 흥미로운 서사를 만든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현장에 남겨진 팩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시신이 발견된 밀실, 그 자체의 물리적 형성 과정은 고도로 계산된 조작이었습니다. 동생인 부리집원 코가 바늘과 말총 그리고 밀랍을 이용해서 밖에서 문을 잠근 그 트릭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시신에 총상, 자상, 둔기 손상이 모두 혼재되어 있던 전대미문의 법의학적 미스터리, 그리고 사건 현장을 배회한 상처 입은 스코치시 테리어의 동선까지. 명백한 물리적 팩트와 물증이 없었다면 심리분석만으로는 결코 그 굳게 닫힌 밀실의 문을 열 수 없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작된 물리적 현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사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퍼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아처코에 발견되었을 때 기묘한 상태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잠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에 권총을 쥔 채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신발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요. 겉보기엔 완벽한 자살 현장이죠. 하지만 등에 흉기로 찔린 치명적인 자상이 있었고 두피 아래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이것을 법의학적 모순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의 사각지대라뇨? 그건 그저 진범과 조작자가 남긴 물리적인 충돌의 결과물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처코의 입장에서 그날 밤을 재구성해 보십시오. 그는 1층에서 리드와의 몸싸움 끝에 칼에 찔립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몽롱한 상태로 자신의 침실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올라갑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끔찍한 순간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겉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려 한 겁니다. 신발을 반쯤 벗다 만 것은 힘이 다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맹목적인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극단적인 패닉이나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상적인 루틴으로 회귀하려는 강박을 보입니다. 매일 밤 문을 잠그고 잠옷을 입던 그 안전한 공간의 기억이 죽어가는 육체를 지배한 겁니다. 이 현장을 만든 건 범인의 조작 이전에 피해자의 무의식이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도 무의식적으로 침실로 향해서 문을 잠갔다는 그 심리학적 분석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사 현장을 누비는 기자의 관점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현장의 기괴함이 경찰과 검찰을 속인 게 아닙니다. 초동 수사에서 모두의 눈을 가린 것은 무의식이 아니라 조작된 물리적 세팅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쥐어진 권총 그리고 안에서 잠긴 문. 이 두 가지 물리적 조건은 자살로 결론 내리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덫이었죠. 만약 부검을 담당한 검시관이 시신의 두피에 가려져 있던 둔기 손상이나 등에 깊숙이 찔린 자상을 예리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그저 흔한 부호의 권총 자살로 싱겁게 종결되었을 겁니다. 검시관의 법의학적 관찰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현장이 살인이라는 진실을 끌어낸 건 무의식이 아닙니다. 방 안의 혈흔 양이 치명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단순 명료한 물리적 모순을 포착해냈기 때문이죠.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선생님께서 방금 무의식이 현장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현장을 기상천외한 밀실로 뒤바꿔 놓은 두 번째 개입자, 브리즈번 코의 트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브리즈번의 트릭이야말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심리적 함정입니다. 브리즈번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진짜 질감이 드러나거든요. 동기보다 방법에 주목해야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트릭이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브리즈번은 침실 문 밖에서 문을 잠그기 위해 미해결 범죄 서적에서 본 기법을 씁니다. 먼저 문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바늘에 말총을 꿰어 문 안쪽에 볼트 손잡이에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은 뒤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말총을 잡아당기면 안쪽에 볼트가 미끄러지며 문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멍을 밀랍으로 메우고 페인트 칠까지 해버렸죠. 이건 범죄 역사에 남을 완벽한 물리적 조작입니다. 이 기계적인 움직임에 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완벽한 기계적 움직임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브리즈번의 무서운 심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 친형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에서 본 밀실 트릭을 실험하며 자살로 위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트릭을 뽐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코 가문 특유의 지독한 가족의 결핍, 그리고 형 아처코에 대한 오랜 원한과 증오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두려움이 죽은 형을 도구로 삼아 그런 기괴한 연극을 벌이게 만든 겁니다. 브리즈번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타임라인의 활용점정을 찍은 진짜 살인범 레이몬드 리드의 심리를 보시죠. 리드는 형을 대신해 어두운 방에 들어와 있던 브리즈번을 아처로 착각하고 총을 쏴 죽인 뒤 옷장에 유기합니다. 왜 이미 찌른 고용주를 확인 사살하러 다시 돌아왔을까요? 리드는 아처코의 조카인 힐다 레이크와 비밀리에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처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돌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죠. 리드에게 아처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자신의 남성성과 자존심을 짓밟는 절대적인 억압자였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들어 방아쇠를 당긴 것은 철저히 통제력을 상실한 억압된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네, 분노가 범행의 불씨였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결국 수사를 타결지은 건 그 불씨의 온도가 아니라 불길이 번져나간 동선이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잡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남자가 고용주를 찌릅니다. 피해자는 몽롱한 상태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죽죠. 그 후 동생이 들어와 자살로 위장하는 밀실 트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진범이 다시 돌아와 밀실 밖에서 동생을 흉으로 오인해 총으로 쏘고 시신을 숨깁니다. 이 일련의 시퀀스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공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물리적 우연과 타임라인의 퍼즐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이 퍼즐의 조각들을 결코 제자리에 끼워 맞출 수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인간을 기계적인 타임라인의 부속품으로만 보게 될 위험성을 경계하고 싶습니다.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두 마리의 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사건 현장 1층 커튼 뒤에서 상처 입은 채 발견된 스코티시 테리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물 혐오자였던 아처코의 저택에 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진범인 리드가 왜 이 개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겼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드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마주했을 때 상황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평소 내재되어 있던 동물학대 성향과 폭력성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심리적 흔적이 결국 그의 꼬리를 밟게 한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 지점에서 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스코티시 테리어의 존재는 범인의 심리적 폭력성을 보여주는 단서 이전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명백한 물리적 타임스탬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처코는 개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집에 개가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어두었다는 물리적 증거죠. 경찰은 이 테리어의 혈통을 끈질기게 추적해 이 개가 옆집에 사는 델라필드 양의 반려견이며 저녁 9시 직후에 마당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네, 훌륭한 추적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범이 저택 뒷문을 열어두고 침입한 시간이 저녁 9시 이후라는 동선을 완벽하게 특정해 준 겁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사실과 그 타임라인을 확립한 유일한 팩트가 바로 이 개의 물리적 이동 경로였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개 주인을 찾는 물리적 추적을 포기하고 범인의 폭력성이라는 심리만 분석하고 앉아 있었다면 범인이 외부에서 침입한 레이먼드 리드라는 사실은 영원히 법정에서 증명되지 못했을 겁니다. 타임스탬프는 심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 증명의 영역이니까요. 테리어의 물리적 동선이 침입 시간과 경로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자님,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진범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낸 결정타는 물리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드가 직접 기르던 또 다른 개, 도베르만 핀셔의 심리적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사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소름 돋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탐정이 유도했던 그 마지막 대질 신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탐정은 리드의 지독한 열등감이 평소 자신의 도베르만을 학대하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준비하죠. 리드와 힐다 레이크, 그리고 힐다의 또 다른 연인인 토머스 맥도널드 경을 고의로 한자리에 대립시킵니다. 자신의 여자를 두고 연적이 도발하자 리드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벽난로에 부직갱이를 집어듭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소 리드에게 학대당하며 억눌려 있던 도베르만이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로 인해 본능적인 공포와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주인인 리드를 덮쳐버립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긴 했죠. 개가 진범을 지목한 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증입니까? 완벽하게 통제된 심리전의 승리이며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기제가 범인의 가면을 벗겨낸 결정적 순간이죠.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대상, 바로 그 개에게 역으로 공격당했을 때 리드의 비틀린 우월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심리적 붕괴가 결국 철옹성 같던 그의 입을 열어 자백을 쏟아내게 만든 겁니다. 범죄의 궤적이 콤플렉스, 통제욕, 무의식적 공포라는 심리의 연쇄적용 위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를 단순히 타임라인과 트릭의 집합체로만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도베르만의 공격이 자백을 유도하는 극적인 효과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자의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정황 내지는 쇼에 불과합니다.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사실이 살인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요. 애초에 수사관이 왜 그런 위험한 연극을 꾸며야만 했을까요? 범인의 자백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죠. 아니요, 법정에서 통할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리드의 심리적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행 현장에 남긴 조각난 팩트들의 재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 옷장에 숨겨진 형제의 시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테리어의 물리적 동선. 이 파편화된 물리적 단서들을 하나로 꿰어 맞춰 타임라인을 완성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베르만의 반응조차도 범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수사적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범죄 수사에서 자백은 때로 어떤 물증보다 강력합니다. 밀실의 트릭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것은 훌륭한 수사적 성과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매료되는 지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괴한 트릭을 고안해내고 살인을 실행에 옮긴 인간의 칠흑 같은 심연 말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책에서 본 트릭을 따라하는 브리즈번의 병리적 냉혈함, 어두운 방에서 숨을 죽이고 확인 사살을 시도하는 리드의 집착적인 살해, 이러한 심리적 텍스처를 제거해버린다면 이 엄청난 사건도 그저 흔해 빠진 수학 퍼즐이나 삼류 마술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심리적 텍스처가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오직 물질과 팩트뿐입니다. 아무리 범인의 내면이 어둡고 복잡하다 한들 정교하게 조작된 범죄 현장이라도 물리적 법칙과 시간의 궤적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 아닐까요? 뒷문을 열어둔 사소한 실수, 테리어가 바닥에 남긴 미세한 흔적, 부검으로 밝혀진 치명상의 선후 관계. 이런 냉혹한 팩트들이 없었다면 수십 년간 훌륭한 정신분석애들이 매달렸다 한들 이 사건은 영원히 구름 속에 묻힌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네, 어느덧 두 사람의 팽팽한 의견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오늘 논쟁을 갈무리하자면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레이먼드 리드의 비틀린 열등감과 지배욕, 죽어가는 와중에도 안전한 일상으로 회귀하려 했던 아처코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 그리고 과거의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진범을 덮친 도베르만의 본능까지. 이 모든 심리적 텍스처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결코 굳게 닫힌 범인의 입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은 현장의 물리적 증거 너머에 있는 인간 심연의 그림자를 파고든 데 있습니다. 제 입장 역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브리즈번 코가 서적을 모방해 완성한 경이로운 밀실 트릭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고 부검을 통해 한 시신에 혼재된 여러 상처를 법의학적으로 분리해냈으며 저택에 숨어든 상처 입은 테리어의 동선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을 특정한 물리적 증명과 법의학적 타임라인. 이것들이 없었다면 진범의 심리적 붕괴는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동기나 심리는 이 견고한 팩트의 뼈대 위에 덧입혀진 살에 불과합니다. 비록 접근하는 관점은 정반대였지만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을 통해 한 가지 깊은 합의점에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룬 이 계집 살인 사건은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할 정도로 치밀하게 얽힌 물리적 우연과 그 우연을 만들어낸 인간의 어둡고 복잡한 병리적 심리가 완벽하게 결합된 범죄사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가운 이성이 만들어낸 완벽한 물리적 퍼즐과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뒤틀어버린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살인극의 진짜 실체는 현장에 남겨진 눈에 보이는 냉혹한 물리적 증거들에 있는지 아니면 콤플렉스와 무의식이라는 인간 내면의 깊은 심연에 숨어 있는지 이제 이 쇼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시기를 권합니다. 다각도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더 디베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한 토론은 여기서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